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저는 한 번도 남편 회사의 부인들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늘 그런 모임은 형식적인 자리일 뿐이니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단체 채팅방에서 계속되는 초대와 재촉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특히 상무님 부인이신 고 여사님께서 이번엔 꼭 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셨을 때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이번에는 모임에 가보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번쯤은 인사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형식적으로 다녀오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죠. 출근하기 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이 모임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머, 유 과장 와이프? 드디어 왔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고 여사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반말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우월감이 묻어 있었죠. 제 옷차림을 쭉 살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민준의 아내 오서연입니다. 제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그녀는 턱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대충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고급스러운 디저트들이 놓여 있었고 다들 명품 가방과 명품 주얼리로 무장하고 있었죠. 아직 애 없지? 나이는 몇이야? 빨리 가져야 할 텐데. 고 여사님이 커피를 마시며 사적인 질문을 쏟아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김 여사님이 끼어들었죠. 처음 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모임은 그냥 수다 떠는 자리 아니야. 남편들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끼리 정보도 나누고 서로 챙겨주는 자리라고. 물론 아직 과장 와이프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지만. 김 여사님이 친절한 척하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만함이 가득했어요. 대화는 주로 남편들의 직장 생활, 최근 구매한 명품, 자녀들의 해외 유학비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곧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로 발전했죠. 이번에 우리 남편 전무 승진 확정이야. 회장님이 직접 칭찬하셨대. 당연한 결과지만. 고 여사님이 마치 이미 결정된 사안인 양 거만하게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제가 형식적인 축하를 건네자 그녀는 콧날을 찡긋하며 더욱 우쭐해졌어요. 너희 남편은 그냥 과장이지? 언제 승진할지는 모르겠네. 요즘 경쟁 심하다던데. 특히 윗선에 찍히면 평생 그 자리야. 김 여사님이 깔깔 웃으며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남편이 얘기하던데 유 과장은 좀 눈에 안 띈대. 열심히는 하는데 임팩트가 없다나? 승진은 글쎄. 이 말에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노골적인 무시가 느껴졌거든요. 저희 남편은 자기 실력으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어요. 특별히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대답에 고 여사님은 피식 비웃더니 김 여사님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어머, 아직도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해? 회사가 실력만으로 굴러가면 얼마나 좋겠어. 순진하기도 하네, 정말.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또 한 명의 여성이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박 여사님, 이정훈 부장님의 부인이었죠. 그녀는 고 여사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고 여사님, 정말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아이고,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명품 쇼핑백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한정판 화장품 세트예요. 제가 밤새 인터넷 뒤져서 겨우 구했어요. 고 여사님만을 위한 거예요. 고 여사님은 코웃음을 치며 대충 받아들더니 건성으로 쇼핑백을 뒤적였어요. 이번엔 괜찮네. 지난번 선물은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박 여사님은 진땀을 흘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녀는 고 여사님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다가 김 여사님의 차가운 시선에 움찔하더니 한 칸 떨어진 자리로 옮겨 앉았어요.
이 광경을 보니 이게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완벽한 서열 사회라는 것을 직감했죠. 대화는 계속됐고 점점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 여사님과 김 여사님이 주도하는 대화는 마치 자신들이 회사의 실세인 양 들렸어요. 아, 맞다. 이번에 과장급 인사평가 있다던데. 고 여사님이 갑자기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말했어요. 너희 남편도 승진하고 싶겠지? 근데 요즘 경쟁 엄청 심하다던데. 뭐, 운이 좋아야지. 고 여사님의 말에 김 여사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듣자 하니 이번엔 거의 불가능하다던데. 우리 남편이 인사위원회에 있거든. 유 과장은 이번에도 힘들 거래.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지만 그들의 모욕적인 이야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야, 남편 승진시키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아님 평생 과장일걸? 내가 남편한테 한마디만 하면 다음 주에 바로 사표 써야 하는 수가 있어. 고 여사님이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완전히 윽박지르듯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뭐야? 아직도 모르는 척해? 너무 순진한 것도 문제야.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알아. 남편들 승진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내가 남편 귀에 한마디만 속삭이면 너희 남편 당장 지방 발령이야. 아님 이번에 구조조정 타깃이 될 수도 있고. 김 여사님도 끼어들었어요. 맞아. 지난번에도 이 테이블에서 누군가 미운 짓 했다가 남편 승진 막혔잖아. 그 이광재 차장 와이프 말이야. 주제를 모르고 너무 잘난 척해서 고 여사님께 찍혔거든. 우연이라고 생각해? 두 사람은 키득키득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테이블에 있던 다른 부인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유 과장 와이프도 이제 알았으면 좀 똑바로 굴어. 이 자리 나오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해. 그녀의 극도로 오만하고 모욕적인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요. 아빠,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테이블에 있던 다른 부인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고 여사님은 짜증 섞인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서연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빠, 강영석 상무, 김대진 이사 있죠? 부인들 모임 나왔는데 영 안 되겠는데요? 제 말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고 여사님과 김 여사님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죠. 뭐라고? 지금 강 상무랑 김 이사 부인들과 같이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네, 지금 같이 있는데 이런 모임인 줄 몰랐네요. 아, 그렇구나. 사실 나도 요즘 그 두 사람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는데 부인들까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니 참 유감이구나. 고 여사님과 김 여사님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고압적이던 두 사람의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죠.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고 여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요. 오민석 부회장님이세요. 통화 내용을 통해 제가 부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테이블에 있던 모든 부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특히 고 여사님과 김 여사님은 마치 천둥을 맞은 듯 충격에 빠져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부회장님. 따님이세요? 김 여사님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을 더듬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네, 맞아요. 아이고. 이런 큰 실수를. 저희가 전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 여사님이 순식간에 180도 태도를 바꾸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반말에 윽박지르던 그녀가 이제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연신 사과를 반복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농담할 생각이었을 뿐. 너무 무례했습니다.
제발 오해 마세요. 그 순간 식은 땀을 흘리며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요. 박 여사님은 눈치 빠르게 고 여사님에게서 선물 쇼핑백을 황급히 낚아채더니 제게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죠. 이건 사실 부회장님 따님분을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고 여사님께 잠시 보여드렸을 뿐인데 이게 바로 저희가 찾던 VIP 고객만 받을 수 있는 한정판 세트예요. 어쩐지 뵈자마자 품격이 남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네요. 아까까지 고 여사님에게 허리 굽혀 아부하던 그녀가 이제는 제게 영혼까지 팔기세로 굽신거리는 모습이 지독히도 위선적이었어요.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유 과장님 와이프분께서 뭔가 다르시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품 있는 말투, 차분한 태도. 역시 부회장님의 따님이셨어요. 어쩐지 카리스마가 범상치 않으시더라니. 김 여사님까지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까딱까딱 숙이며 아부를 시작했죠. 정체가 밝혀진 후 모임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아까까지 고압적이던 고 여사님과 김 여사님은 180도 태도를 바꾸어 연신 사과와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껴 자리를 떠났어요. 모임이 친목을 다지는 진정한 자리가 아니라 서열을 만들고 권력을 과시하는 자리라면 더 이상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 다시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아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셨지만 오히려 회사 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잊고 지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한숨을 내쉬며 회사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죠. 사실 남편은 회사에서 느끼던 불편함과 압박감에 대해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제 아버지 덕분에 승진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더 열심히 일했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에 문제가 드러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단체 채팅방은 폭발적으로 활발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반말에 고압적이던 고 여사님과 김 여사님은 제게 사과와 아부 메시지를 쏟아부었죠. 심지어 박 여사님은 일요일 아침 일찍 유명한 맛집에서 샀다는 디저트를 들고 집 앞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지나친 친절함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불필요한 아첨과 위선적인 메시지를 견딜 수 없어 채팅방을 나가버렸지만 그러자 개인 메시지로 쏟아지는 연락들이 더욱 집요해졌어요. 새로운 채팅방을 만들었다. VIP 행사에 초대받았다. 미슐랭 레스토랑 예약을 했다며 끊임없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갑게 맞아주셨고 식사 중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웃으며 언급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 상무와 김 이사가 갑자기 달라졌다며 회의 시간에도 조용해지고 불필요한 파벌 활동도 사라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실제로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아내들 사이에서 서로 승진하려면 잘 보여야 한다면서 선물 공세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런 문화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엄중한 경고 이후 회사 내 불필요한 파벌 활동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죠. 그 사건 이후 남편은 회사에서 더욱 당당해졌어요. 더 이상 불필요한 눈치나 압박감 없이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실력을 인정받아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요. 승진 소식을 들은 날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모든 것이 제 덕분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의 승진이 전적으로 자신의 실력 때문이라고 말해주었죠. 우리는 건배를 하며 그날의 일을 웃으며 회상했어요. 이제는 그저 재미있는 일화로 남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게도
남편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회사는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불필요한 파벌이나 외부 압력은 오히려 건전한 조직 문화를 해치게 된다는 교훈을 얻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고 여사님과 김 여사님, 그리고 다른 부인들은 여전히 모임을 갖는다고 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모임은 서열과 권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가끔 초대를 받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하고 있어요. 언젠가 진정한 친목을 위한 자리라면 참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저 제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싶을 뿐이니까요. 지금도 가끔씩 고 여사님이나 김 여사님에게서 연락이 와요. 백화점에서 뭘 사는데 제 생각이 났다나 맛집을 발견해서 함께 가자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선물 바구니가 배달되기도 하고요. 이젠 그저 웃어넘기게 되었지만 그들의 연락이 완전히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제 아버지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남편과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는 회사 이야기를 하시며 남편이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정말 행복했죠. 결국 진실과 실력은 언젠가는 인정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큰아버지께서도 남편을 직접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앞으로의 회사 경영 방향과 남편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실 계획인 것 같아요. 남편은 집에 돌아와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회장님께서 나에게 직접 해외 신사업을 맡아달라고 하셨어. 남편이 말해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물론 그게 제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관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남편도 잘 알고 있었죠. 그동안 남편이 쌓아온 실력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카페에서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회사 생활, 나아가 우리 가족의 삶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게 되었으니까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지위나 권력이 아닌 진심과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도 아마 그들에게도 값진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